30년 직장 생활 끝에 받은 퇴직금 2억 8천만 원. 그런데 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 1억 5천만 원을 갚아주고 아들 전세자금까지 대출 보증을 서줬다가 노후 자금이 모두 사라진 60대 부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캥거루족 자녀를 둔 50대, 60대 부모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자식 사랑은 당연하지만 내 노후까지 포기하면서 도와줘야 할까요? 통계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부모 세대가 직면한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30년 넘게 직장 다니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 퇴직하면 그걸로 편하게 여생 보낼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텼는데요. 막상 퇴직금 통장에 2억 8천만 원 찍혔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어디 갔냐고요? 통장 잔액 47만 원입니다. 딱 2년 만에 말이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직접 만난 60대 부모님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 50대, 60대 부모 세대 중 무려 58%가 성인 자녀 때문에 노후 자금을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식 사랑은 당연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질적인 해결 방법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금 통장 잔액이 줄어들고 계신 분들, 자녀 때문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제발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한테는 계속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캥거루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호주에 사는 캥거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다 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취직해서 독립하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30대, 심지어 40대까지도 부모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통계청 자료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30대 미혼 자녀 중 47%가 아직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10명 중 거의 5명이에요. 그것도 서울 수도권 기준이고요.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혼자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올해 62세, 작년에 대기업 계열사에서 정년 퇴직하셨어요. 퇴직금으로 2억 8천만 원 받으셨는데 그분 말씀이 통장에 그 돈 찍힌 거 보고 와이프랑 둘이 소주 한잔 했대요. 이제 좀 살겠다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월급쟁이로 살면서 애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대느라 제대로 저축도 못했는데 퇴직금만은 꼬박꼬박 쌓인 거니까 그게 얼마나 대견하고 기뻤겠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뒤에 딸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33살 딸이 친구랑 같이 카페 창업했다가 완전히 망했대요. 강남 쪽에 괜찮은 상권이라고 해서 보증금 5천에 월세 500만 원 내고 들어갔는데 코로나 이후로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장사가 안 됐대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7천만 원 들어갔고 커피 머신이랑 제빙기 같은 장비 구입하는데 3천, 식자재, 외상값이 2천, 밀린 월세가
6개월치 3천만 원, 다 합쳐서 빚이 1억 5천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김 씨는 그 말 듣고 머리가 하얘졌대요. 딸이 울면서 아빠 나 어떡해. 신용불량자 되면 앞으로 취직도 못해. 은행 거래도 막히고 카드도 못 쓴다고 하는데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딸이 막내인데다가 어려서부터 아빠가 제일 예뻐했던 자식이라 더 그랬대요. 결국 퇴직금에서 1억 5천 갚아주고 남은 돈 1억 3천으로 전세 구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또 결혼한다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 좀 서달라고 하더래요. 아들 말로는 자기가 다 갚을 테니까 보증만 서달라 그랬답니다. 큰아들이라 결혼은 꼭 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김 씨는 그것도 거절 못하고 보증 섰는데 아들이 6개월 뒤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잘리면서 대출 갚을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7천만 원짜리 대출이었는데 아들이 3개월 연체하니까 은행에서 김 씨한테 연락이 왔대요. 보증인이니까 당신이 갚으라고요. 결국 그 빚까지 김 씨가 다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 김 씨 부부는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에서 둘이 살아요. 국민연금 합쳐서 한 달에 92만 원 나오는데 월세 내고 나면 47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해요. 전기세 2만 원, 가스비 3만 원, 휴대폰 요금 두 사람 합쳐서 7만 원, 건강보험료 4만 원 내고 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31만 원입니다. 하루에 1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두 사람이 밥 먹고 살아야 해요. 마트 갈 때도 할인 스티커 붙은 것만 골라 사고 고기는 명절에나 먹고 과일은 아예 생각도 못 한대요. 그분이 제 손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한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후회가 밀려와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원해서 도와준 건데 지금 와서 그 돈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부천에 사시는 박순자 씨, 올해 58세인데요. 남편은 5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혼자 자영업으로 슈퍼 운영하면서 아들 둘 키웠어요. 큰아들은 34살인데 결혼해서 분가했는데 작은아들이 문제였습니다. 31살인데 아직도 취직을 못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본다고 8년째 집에서 공부만 하는데 학원비며 생활비며 다 박씨가 대고 있습니다. 한 달에 공무원 학원비 80만 원, 영어 학원 40만 원, 용돈 30만 원, 합쳐서 15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8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박 씨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랑 퇴직금 합쳐서 1억 8천이었는데 거기서 아들 공시생 지원하느라 거의 다 썼어요. 박 씨는 슈퍼에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버는데 아들 학원비 대주고 나면 자기는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해요. 집은 전세인데 2년 후면 계약 만료되는데 목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드님한테 알바라도 하라고 하세요 했더니 박 씨가 한숨 쉬면서 그랬다가 아들이 삐져서 방에서 안 나와요. 공부에 방해된다고 화내고요. 지난번에도 편의점 알바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아들이 공시생 알바하면 공부 시간 빼앗겨서 합격 못한다. 엄마가 나 떨어지길 바라냐. 이렇게 나오더래요. 박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합격만 하면 다 보상받을 거 아니에요. 구급 공무원 되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8년 동안 떨어지는 시험을 계속 보면서도 희망을 놓지 못하는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지켜보면서도 뒷바라지를 멈추지 못하는 엄마.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발표한 자료 보면요. 50대, 60대 부모 중 58.3%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한 달 평균 지원 금액이 68만 원이에요. 1년이면 816만 원입니다. 10년이면 8천만 원 넘어가요. 20년이면 1억 6천이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중에서 37%는 자기 노후 자금을 깨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쓸 돈을 자녀한테 먼저 주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통계를 보면요. 60대 이상 부모 중 73%가 자녀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가 후회한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다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62%가 또 도와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슬픈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취업난입니다. 예전에는 대학만 나오면 어디든 취직이 됐는데 지금은 서울대에 나와도 취직 힘들다고 하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7.2%인데 실제로는 체감 실업률이 25%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4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기업 공채는 거의 없어졌고 중소기업은 가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공무원 시험은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30대가 돼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는 거죠. 알바로 근근히 생활비 버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한 달에 150만 원 벌면 월세 50만 원 내고 통신비, 식비, 교통비 쓰면 남는 게 없어요.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 문제입니다. 서울 전세가 웬만하면 3억은 기본이에요. 월세로 살자니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노량진에서 고시원 살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고시원 월세가 45만 원이에요.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고 방은 2평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나마 그게 싼 거래요. 요즘은 고시원도 50만 원 넘어가는 데가 많대요.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20대부터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전세금 대출 보증을 서주거나 아예 전세금을 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보통 2억에서 3억입니다. 퇴직금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혼 비용이에요. 요즘 결혼 한 번 하려면 평균 3억이 든대요. 신혼집 전세금 2억, 예식장 대관료 500만 원, 예단 혼수 각각 1천씩 2천, 피로연 음식값 1천, 신혼여행 500, 가전제품이랑 가구 장만하는데 3천, 이렇게 합치면 3억이 훌쩍 넘어가요. 양가에서 반반 부담해도 1억 5천씩은 내야 해요. 그런데 젊은 세대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결국 부모가 내줘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부모는 아들 결혼시키면서 퇴직금 2억을 다 썼대요. 전세금 1억 5천 대주고 예식 비용이랑 혼수 장만하는데 5천 쓰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손주 태어나면 또 돈이 들어요. 산후조리원 비용 300, 아기용품 사주는데 200, 이유식 용품에 또 돈 들어가고요. 며느리 친정에서도 부담하니까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친정 부모도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결국 시댁에서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자녀 사업 실패예요. 요즘 청년들이 취직 안 되니까 창업한다고 나서잖아요. 카페, 식당,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이런 거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영업 5년 생존율이 29.8%밖에 안 된대요.
10개 중에 7개는 5년 안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하면 빚만 남는데 그 빚을 결국 부모가 떠안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자녀 사업 실패 빚 갚아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딸이 온라인 쇼핑몰 하다가 재고 처리 못해서 8천만 원 빚이 생겼는데 그걸 엄마가 다 갚아줬대요. 또 어떤 분은 아들이 치킨집 하다가 망해서 5천만 원 빚졌는데 그것도 아빠가 갚아줬고요. 5번째는 자녀 이혼 문제예요. 요즘 이혼율이 정말 높잖아요. 3쌍 중 1쌍이 이혼한대요. 자녀가 이혼하면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 문제가 생겨요. 특히 손주가 있으면 양육비를 내야 하는데 자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가 도와주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딸이 이혼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 내야 했는데 딸한테 돈이 없어서 엄마가 대신 내줬대요. 그리고 손주 둘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씩 보내야 하는데 딸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생활비가 모자라서 또 엄마가 50만 원씩 보태준대요. 이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6번째는 자녀 질병이나 사고예요. 자녀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암 같은 중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들어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들이 30대 초반에 백혈병 진단받아서 치료하는데 5천만 원이 들었대요.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2천만 원 넘었고 간병비랑 영양제 갖가지 합치면 3천만 원 더 들어갔대요. 그걸 부모가 다 부담했어요. 또 어떤 분은 딸이 교통사고 났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어서 치료비를 받을 수가 없었대요. 병원비 1천만 원을 부모가 대신 냈고요. 그럼 왜 부모들은 이렇게까지 자녀를 도와주는 걸까요? 제가 인터뷰한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들 비슷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자식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고 자랐잖아요. 그게 부모의 도리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로서 자식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영향으로 가족 중심주의가 강하잖아요. 자식이 공경에 처하면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도움이 아니라 의존을 만든다는 겁니다. 부모가 계속 돈을 대주면 자녀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키우지 못해요. 30살 넘어서도 엄마 돈 좀, 아빠 이번만 이렇게 손 벌리는 게 습관이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평생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쓴 논문 보니까 부모 의존도가 높은 성인 자녀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 발병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부모 돈으로 살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독립할 용기도 없고요. 더 심각한 건 부모 자신의 노후가 파탄 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통계 보면 60대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예요. 무려 43.4%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OECD 평균이 14.8%인데 우리나라는 그 3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자녀한테 다 퍼줘서 정작 본인 노후 준비를 못한 겁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도 평균 56만 원밖에 안 돼요.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16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70대, 80대 되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휴집하시는 할머니들,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 보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인천에 사시는 이정희 씨, 64세인데요. 퇴직금 1억 8천을 딸 결혼 비용으로 다 써버렸어요. 딸이 직장 동료랑 연애 결혼하는데 신랑 집에서 집은 마련하고 이쪽에서 예식비랑 혼수 담당하기로 했대요. 그게 9천만 원 들었고 딸 몫으로 가전제품이랑 살림 장만하는데 또 5천 나갔고 나머지 4천은 딸한테 용돈으로 줬답니다. 그렇게 다 쓰고 나니까 본인한테 남은 게 없더래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기들은 일해서 벌면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허리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대요. 산재 처리도 안 돼서 치료비도 본인이 다 부담했고요. 지금 이 씨는 남편 대신 청소일 나가서 한 달에 120만 원 벌어요. 그걸로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남편 약감 떼고 나면 저축은 못해요. 남편이 올해 67살인데 몸이 계속 안 좋아서 병원비가 매달 30만 원씩 나가요. 이 씨가 딸이 효도할 거라고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명절 때나 겨우 보내요. 우리 부부가 늙어서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러시는데 듣고 있는 제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요양병원 보내준다고 했는데 요양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든대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노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녀한테 돈을 퍼주면 결국 둘 다 망한다고요. 자녀는 경제적 독립을 못하고 부모는 노후에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부모가 아프거나 요양시설 들어가야 할 때 돈이 없어서 고생하게 돼요. 자녀한테 다시 부담을 지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연구 보니까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자녀 지원하다가 나중에 자녀한테 경제적 의존하게 되면 가족관계가 악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 노후까지 포기하면서 도와줘서는 안 돼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노후 자금부터 확보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부 기준으로 최소 2억 5천에서 3억은 있어야 한대요. 그게 있어야 70대, 80대까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퇴직금 받았으면 최소한 절반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계좌에 넣어두세요. 자녀가 아무리 애원해도 그 돈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해요. 그리고 그 돈은 정기예금이나 연금보험 같은 데 넣어서 중도 해지가 어렵게 만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자녀한테 현실을 직시시켜야 합니다. 엄마 아빠도 돈이 없어. 우리도 늙으면 돈 벌 수 없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처음에는 자녀가 서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지 평생 먹여 살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자녀가 18살만 되면 독립시키잖아요. 대학 등록금도 본인이 대출받아서 다니고 생활비도 알바해서 벌고요. 그렇게 키워진 아이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립심이 강해요. 세 번째는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반드시 계약서를 쓰세요. 빌려주는 건지 주는 건지 언제까지 갚을 건지 명확히 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도 안 생기고 자녀도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특히 큰 돈이 오갈 때는 꼭 문서로 남겨야 해요. 차용증이라도 쓰고 가능하면 공증도 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자녀가 안 갚겠다고 할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재무 설계사나 심리 상담사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 상황을 분석해주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자녀 문제로 우울증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무료 상담도 많이 해요. 재무 상담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긴급 복지 지원 같은 거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는데 한 달에 최대 33만 원 나와요. 부부 합치면 52만 8천 원이에요. 이것도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주민센터 가서 꼭 신청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해줘요. 이런 제도들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돼요. 여섯 번째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혼자서만 이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후 준비 교육 프로그램 같은 데 가보시면 같은 고민하는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서로 위로받고 정보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좀 편해지고 해결 방법도 보입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부모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캥거루족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성인 대 성인 관계로 바뀌어야 해요. 자녀를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 독립된 성인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 자신이 생각을 바꿔야 해요.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우리 애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생각 버려야 해요. 30살 넘은 사람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에요.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해요. 여덟 번째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애가 나중에 잘 되면 나한테 효도할 거야. 이런 기대 갖지 마세요. 요즘 세대는 효도 개념이 우리 때랑 달라요. 부모 모시고 사는 것도 싫어하고 용돈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내 노후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해요. 아홉 번째는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프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운동하고 건강 챙기세요. 걷기 운동만 매일 30분씩 해도 건강이 많이 좋아져요. 병원비 아끼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평생 자식 위해 희생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60대면 아직 20년에서 30년은 더 사실 분들이에요. 그 시간을 비참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자식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 없어서 자식한테 짐 되는 게 더 미안한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서 자녀한테 이제는 엄마 아빠도 우리 인생 살게 해달라고 말하세요. 그게 여러분과 자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오늘 정말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눈물 나왔어요. 그분들이 나쁜 부모여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착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게 내 인생 전부를 포기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 통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최소한 앞으로 20년 동안 쓸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다 포함해서요. 그 돈은 절대로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생존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엄마, 아빠 형편이 이래.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이렇게 명확히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서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진짜 독립은 부모가 돈을 안 줄 때 시작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다만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하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 정부 지원 제도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